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비롯해 그동안의 협상 과정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학교 비정규직 막판 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입차 급식 대란은 일단 피했습니다. 예. 협상이 됐다니 다행인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네, 일단 양측은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애초 5% 이상 인상률을 주장하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뜻을 수용을 한 건데요. 또 내년에는 기본급을 2.8% 인상하기로 했고요. 교통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것은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7일부터 이틀 동안 계획했던 2차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 막판 합의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던 근속수당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 32,500원인 근속수당을 두고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00원과 1,000원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35,000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당국과의 협상에 진통이 좀 있었는데 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걸어왔던 기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좀 긴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방학 전에 1차 총파업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총파업에서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전국 2,5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급식 대란, 또 돌봄 대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았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예. 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재교섭이 결국에 당시에는 결렬이 됐었는데 이미 서로 간의 입장차가 계속 있어 왔고요. 파업 직후 열린 교섭에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연이어서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애당초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또 구급 공무원의 80%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를 했었고요. 반면 교육당국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재정 여건상 이게 예산 6,100억 원이 드는 100억 원이 추가로 또 든다고 해요. 이런 노조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방학을 맞았죠. 잠정 중단됐던 양측의 협상이 이달 들어 재개됐는데요. 달라진 점은 기존의 노조가 요구하던 기본급 인상률이 6.24%에서 기본급 5.45% 이상으로 인상으로 조정된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조 측은 한 발 좀 양보한 만큼 더는 물러서기가 힘들다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지난 13일 자정까지 양측이 만났고 이튿날에도 또 마찬가지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협상을 벌인 결과로는요. 처음보다 상당히 진전된 접근을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는데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1.8%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노조 측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지막까지 어쨌든 진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합의를 두고 완전한 합의가 아닌 잠정 합의라는 용어를 그렇죠. 쓰고 예.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합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직군이 다 똑같이 합의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영양사와 전문 상담사처럼 일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또 돌봄 전담사 그리고 또 조리 실무원 등 이 유형의 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타결이 된 거고요. 다른 직군들 그러니까 이걸 보수표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보수표 제외 직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 특수 운영 직군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보수표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시점에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제 협의 내용을 좀 주고받았는데 당시에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은 그래도 최대한 뭐 이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가 쉽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이번 협상에 대한 학비연대 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인하된 그 상태에서 체결이 됐거든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수표 제외 직종, 특수운영 직군,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요거는 이런 문제는 협상이 안 돼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1월 말까지의 교섭에서 집중적으로 교섭을 해서 따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맞으면서 유은혜 사회부 총리가 농성장을 찾았다고 네. 하던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 교육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하거나 이 새로 법을 제정해서 법에 교육 공무직을 명시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교육 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통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은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 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직 남은 협상이 있긴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된 협의와 또 파업의 진통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직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